자, 글로벌 시장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은 물론 환율 상품 시장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지난주에 좀 복기를 해보자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한테 더 큰 실패로 보일 수 있는 이 북미 회담 합의가 실패로 끝나면서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막판 30분에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이 글로벌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 한 3개월간의 S&P 500, 제가 미국 지수 4가지 중에서 제일 주요 깊게 보는 것은 S&P 500 지수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우는 미국의 초우량 기업 30 종목이고 S&P는 500 종목으로 해서 미국의 대기업 500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테크주, 기술주 중심이죠. 예. 러셀 2000은 다국적 기업이 아닌 미국 국내 기업, 중소기업들이 모인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러셀 2000이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죠. S&P 500을 보면은 지난 12월 최저점을 기록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이죠. 예. 12월 한 달 동안 9.2% 하락하고 1월 7.9% 정도, 약 8%죠. 그리고 2월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즉 1991년 이래 S&P 500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이는 것은 최고의 시작세, 아주 상승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보더라도 주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미국의 경기가 좋고 미국 분기 실적 발표 각 기업들의 그 내용이 아직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난 12월 최저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조금 빠졌죠. 예. 그렇지만은 주가는 지금 현재 상승폭에 비하면은 하락폭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북미 회담이 결렬된 것은 주가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제한적입니다. 예. 1월하고 2월에 올라왔는데 이제 1월, 2월에 많이 올라서 3월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예. 3월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중국 양해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예. 다음 주 13일까지 앞서 방송된 내용처럼 중국 양해에서 발표되는 중국의 올해 예. 2019년도 GDP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에 6.5% 정도 기록했다고 나오지만은 사실 중국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믿는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과연 6% 이상을 성장을 목표로 할지 아니면 그보다 못할 수가 있을지. 그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발표가 미국 쪽에서 나오지만은 중국 쪽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걸 봐서는 중국 쪽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예. 과연 큰 문제는 지적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강제 이행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제2차 미중 무역 마찰이 있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경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앞으로 주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예. 브렉시트를 포함해서 유럽의 경기 침체, 예. 이 부분도 하나의 어떤 주요한 글로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3월에 정말 이슈가 많은데 이슈가 있으면 시장도 시장처럼 움직이지만 또 환율 시장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특히나 그럼요. 달러가 많이 움직이는데 뭐 연준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 의장을 또 비판도 많이 하고 네.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올라오면서 연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고 네. 이런데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부에서 나오는 것은 제2플라자 협의, 미중 간의 협의로 해서 달러 약세, 유안 강세에 대한 전망을 비추는 데도 있습니다만 달러 약세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유로화가 하락 압박을 받게 되면 달러는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는 일부 좋은 면이 있지만은 또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제2플라자 협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2플라자 협정이 탄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부분은 가능성을 놓고 뭐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실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도 보지도 않고 그런 협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지켜질 현재 국제금융 시스템에서는 그게 이행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만 예. 여전히 큰 폭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마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을 보이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그 백악관에서 발표하듯이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이 타결로 이어진다면은 일단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봐서 이제 국제 유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 유가가 WTI 같은 경우는 2월 한 달 동안에 6% 이상 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 예. 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국제 유가에 대해. 일단 국제 유가는 오펙하고 요즘은 오펙 플러스라 그러죠. 예.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 회원국과 오펙의 연대 관계. 지금 오펙이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지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25일 그 트럼프의 트윗으로 유가는 3% 이상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저희는 3일절이죠. 3월 1일 금요일 유가가 2% 이상 WTI 기준입니다. 2% 이상 빠진 것은 미국 정부에서 전략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빠졌는데요. 그 최근 일주일간의 상승 하루 1일 상승폭 하락폭을 보면은 이런 트럼프의 트윗으로 3% 이상 빠지고 금요일 미국 전략 비축 재고 방출로 2% 이상 예. 빠지고 그에 반해서 그 사이 상승폭을 보면 극히 제한적입니다. 즉 오펙하고 오펙이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셰일유 생산은 오펙의 감산량을 넘어서는 셰일유 사상 최고치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펙이 감산을 통한 유가 지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 회원 국가가 유가 생산량을 오펙처럼 오펙과 같이 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다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예.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부터 금값도 이제 강세 흐름 예. 이어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반등과 함께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금은 주식시장하고는 다르게 달러에 좀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에는 그 달러 강세는 전통적으로 금의 약세 요인이 됐습니다만 예. 최근에 금과 달러의 그 방향은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그 안전자산으로 간주됐던 금보다 예. 최근에는 달러에 대한 그 안전자산 인식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금과 달러가 한쪽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 금이 달러와 더 연동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값 강세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궁금한 게 이 강세가 이어질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인 지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물 기준으로 네. 1,300불이 지금 그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1,300불이 지켜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 1,300불을 못 지키게 되면은 금값은 최근 2개월 동안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자, 기술적으로 온스당 1,300달러를 지지할 수 있는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예, 일단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3월 19일, 20일 FOMC 공개시작 조작 위원회의 연준의 그 미팅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지금 그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축소한다는
축소의 종료 시점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이 커지고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식은 일단 미국의 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마감 시즌에 가까워지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이슈에 모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식이 오른다 빠진다라고는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예. 지금 현재 주식이 작년 12월 이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이 될 수도 있고 브렉시트도 될 수 있고 오를 여지보다는 조금 조정의 여지를 저는 많이 비중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떤 그렇죠. 이슈에 대해서도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조금 더 경계를 크다고 해야 봅니다.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nvesting.com 허재범 지사장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